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썰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달 전에 결혼해서 품절녀가 된 초짜지 마요. 보통 이맘때면 한창 남편이라 깨붙고 재미있게 살아야겠지만 저랑 남편은 요즘 다른 일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곧 남편의 고향을 방문해 하거든요.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진이 다 빠질 정도예요. 저희 시댁이 해외에 있기 때문이죠. 저는 외국인과 국제 결혼을 했거든요. 남편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켄 엿사람이에요. 영화 라이언 킹의 배경이 된 나라, 드넓은 세렝게티 초원이 있는 바로 그 나라죠요. 요즘은 그래도 덜하지만 아직도 밖에 나가면 어르신들의 남편에게 다가와서 한국에 왔냐고 묻는다고 하죠.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 섞인 발언들을 하기도 하고요. 흑인들도 피부톤이 다 다른데 제 남편은 정말 검은색에 가까운 검은 톤이거든요. 누가 봐도 정말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렇다 보니 바깥에 나가면 제 남편을 돌아보는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해요. 당사자도 아닌 제가 들어도 화가 나는 말이었지만 남편은 웃어 넘기곤 했어요. 괜찮아. 그래도 나는 당신이랑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행복하니까 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짐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한국에 온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더라고요. 그래야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꿈은 저와 제 가족과도 연관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와 단둘이 살았죠. 아빠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아빠를 본 적은 없어요. 엄마는 종종 제게 아빠 사진을 보여주며 아빠 얘기를 해주었어요. 사진 속 아빠는 가난하게 어떤 저를 안고 계셨어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은 안 나지만 어린 시절 친구들은 제게 너는 왜 아빠가 없냐고 물어냈어요. 솔직히 저도 그게 궁금했지만 그렇다고 엄마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저의 그런 질문이 엄마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6살 때 언나 유치원에서 가족 얼굴 그리기를 했어요. 저는 엄마랑 탄둘이 있는 그림을 그렸죠. 어쨌거나 제 옆에 있는 가족은 엄마가 유일했으니까요. 그날 처음으로 엄마한테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아빠랑 같이 안 사니 하고요? 아빠는 왜 날 만나러 오지 않냐고 말이죠.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내셨어요. 현수야, 아빠는 조금 먼 곳에 계셔. 아빠는 의사로서 환자를 돌봐야 하거든. 지금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고 체류가 다 끝나면 돌아오실 거야. 저는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사진도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 아빠는 정말 하얀 가운을 입고 웃고 계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일치원을 가지고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보여주었어요. 비록 사진 속 아빠였지만 나에게도 아빠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갈 때도 하얀 가운 입은 아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늘 소중히 간직해왔어요. 누가 물어보면 사진을 보여주며 아빠는 먼 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릴 때는 엄마 말만 믿고 아빠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그 효과는 사라져갔어요. 오히려 제 스스로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아빠 사진을 보여준 걸 보면 아빠가 있는 건 분명한데 아빠는 단 한 번도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그 문들은 4층에 가들고서야 터지고 말았어요. 그때 엄마랑도 많이 다투고 살았어요. 사소한 것에도 괜히 짜증이 났거든요. 그날도 엄마랑 싸우던 중이었어요. 저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렸어요. 엄마도 나한테 거짓말 했잖아. 나 아빠 있는 거 거짓말이지. 지금까지 나쁜 거야.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거잖아. 말해 왜 말을 못해? 그 말을 듣고 엄마의 놀란 얼굴로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다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 누가 너한테 아빠 없는 이라고 그래?
누가 그렇게 뭘 누가 그래? 누가 받을 뻔한 거잖아? 증거라고. 는 고작 사진 몇 장이야. 다 자, 나 그거 꾸미려고 들면 얼마든지 꾸며? 있다면 왜 내 앞에 안 나타나는데 올 수 없다면 전화를 하던 것도 아니며 편지라도 안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어. 아빠가 정말 존재한다면 내 앞에 나타날 리 없어. 없는 거야. 내 말 맞지? 저는 울면서 그렇게 말을 했고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가와 저를 안아 주었어요. 뿌리치려고 했지만 엄마는 저를 단단히 끌어안고 늘 흐느껴 울었어요. 연수야, 사진 속 그 사람, 네 아빠 맞아. 그리고 아빠가 너한테 연락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엄마도 아빠 연락 못 받은 지 오래됐어. 그치만 엄마나 아빠 믿어. 솔직히 놀랐어요. 그래도 엄마, 내 뭐라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게 아빠 얘기해준 사람은 엄마니까 그날 엄마랑 같이 껴안고 울면서 저는 사춘기의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그 후로 전에는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않았어요. 제게 그렇게 말한 엄마의 목소리에서 확신을 느꼈거든요. 아빠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찾아올 거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어요. 제가 아는 아빠는 젊은 시절에 멈춰있는 사진 속 얼굴과 의사라는 직업뿐이었죠. 그래서 아빠처럼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적성만이나 차량면이 나 저는 의사를 할 감량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적성에 맞는 학과를 고르다가 경영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국제 비즈니스 쪽 공부를 하려고 해요.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교환학생으로 캐나다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취업한 곳은 외국계 회사였어요. 첫 출근 날 엄마는 내 눈물을 글썽 안았어요. 아마도 아바 없이 자란 제가 다른 집 아이들만큼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해요. 여러분 혼자 눈물 흘릴 달이 자라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도 있었겠죠. 당시 저는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어요. 아마도 영영 못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다가 좌절할까 바질에 겁을 먹었던 탓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에 희망을 걸고 있기보다는 제 옆에 있는 엄마만 생각하기로 마음을 잡았어요. 엄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자 한 몸으로 홀로 저를 온전히 키워낸 제 인생 최고의 부모니까요. 신입사원들이 다들 그렇듯 8월 하루가 충격과 헛발질이 연속이었어요. 대학에서 배운 것은 그저 활자할 뿐이었고 실전은 또 다른 강의의 시작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달을 버티며 보내자 드디어 급여 통장에 첫 월급이 들어왔어요. 저는 월급을 몽땅 찾아서 엄마에게 드렸어요. 처음에는 한숨 쉬면서 거절을 하던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받아주셨어요. 물론 이후에 차비며 통실료며 쉽지 않게 엄마에게 돈을 드리지 않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어요. 운 좋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서 꽤 국제 관련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었죠. 그렇게 회사 내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져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인생에 제동을 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당시에 저는 면허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했어요. 그날 아침에는 정말 드물게 늦잠을 잔 날이었죠. 알람이 꺼지는 걸 모르고 계속 참고하여 아침을 고사하고 대충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나왔죠. 버스 정류장에 갔더니 전광판에 제가 타야 할 버스가 10분 뒤에 나온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맘 먹고 택시를 타기로 했죠. 택시비가 아깝긴 했지만 아침 회의에 늦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기사님께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 어떤 걸까요? 기사님은 제 사정을 고려해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택시를 몰았고 그러다 횡단모드로 뛰어드는 아이를 피하려다 전봇대를 박아버렸어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제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의자에 강하게 부딪혔어요.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처음에는 아프다는 느낌도 들지 않더라고요.
실눈을 뜨 그분이 기사님은 정신을 잃은 상태로 핸들의 9개를 받고 계셨고 찌그러진 본이줌으로 힘없이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그 순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 신고를 하는 소리도 들렸준 한 10분 정도 지나자 앰뷸런스 사이렌을 들려왔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의식은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들어 기사님을 먼저 옮겨가 구제게 정신이 드냐고 묻더군요. 간신히 대답을 한 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병원 도착 전에 의식이 어려워 죽을 것 같았지만 진짜로 정신 차리라고 했었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마지막으로 떠올린 생각은 당연히 엄마였어요. 이대로 죽으면 엄마에게 너무 죄송할 것 같았어요. 엄마가 키워주느라 희생을 하면서도 죽어서 엄마에게 아픔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앞에서 먼저 떠나는 것은 끔찍한 불효라고 생각해서 죽고 싶지 않다라고 계속 말했어요. 눈을 떴을 때 처음 보이는 것은 하얀 천장이었고 고개를 돌리니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정신 차려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제 이름을 힘들게 말했어요. 수술은 잘 마쳤어요. 보호자를 불러올게요 라는 말을 듣자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어요.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머리 위로 뭔가가 떨어졌고 고개를 내리니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거의 소리를 질려 할 뻔했어요. 그 얼굴은 어두운 피부를 가진 흑인이었고 밝게 웃으며 수술은 잘 되었어요. 택시 기사님도 살아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품은 다 챙겨두었으니 일반 병실로 옮기면 찾아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한국어 실력은 물론 발음이 어색했지만 너무 유창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더군요. 그때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수아. 울면서 달려온 엄마는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다행이라는 말을 연발하며 그리고는 다리에 힘이 풀리셨나요? 귀찮하시더라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걱정 말라고 말했어요. 스스로도 잘 됐으니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기사님한테 과속을 부탁한 게 잘못이었다고요. 그제야 엄마의 온전히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와 저를 나무라셨어요. 엄만 이렇게 걱정시킬 거야. 엄마가 너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이래서는 너 시집도 못 보내겠다. 아, 죽다 살아났더니 얼굴 보자마자 벌써부터 18형이야. 이제 취직했는데 결혼은 무슨? 얜 혹시 우리 현숙 씨 머릿속에 이미 손자 손녀까지 등장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엄마라 실없는 소리를 하며 웃고 떠들다 보니 내가 진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엄마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웅크렸어요. 이 앞에 서 있던 흑인 의사 선생님을 보고 놀란 거였죠. 인플레이션 본만한 제 엄마는 당황하며 아임 소리에 쌀이를 연발하며 사과를 했어요. 흑인 의사 선생님이 기분 상했을까 봐 걱정하셨던 거였죠. 그런데 그 순간 저와 엄마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바로 의자 선생님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울 정도의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엄마의 실수가 분명했기에 저는 엄마를 손가락으로 찔렀어요. 어서 사과라는 의미로 이어 엄마는 연신 나임살이를 연발했다. 결국 저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엄마 데리러 갔을 때 놀란 상태에서 갑자기 외국에 대한 꿈까지 보셔서 당황했었나 봐요. 나쁜 의도로 그러신 거면 아니에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그래서 왔다고 한 게 아니에요 라며 오히려 사과를 하더군요.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과 같아서 그 사람을 떠올리며 잠시 울컥했던 거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를 보며 물었어요. 아주머니 현숙이세요? 미세스 현숙. 엄마가 구배를 당할 겁니다. 제가 아내 미스터 민우에 있어도 현숙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난 거예요. 그 순간 엄마는 낸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는 두 손을 파르르 떨었다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엄마한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딸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민우라고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빠 이름을 아냐고요? 어떻게 아냐요?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엄마의 물음에
그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한 표정이 되었어요. 미스터 민우가 날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사진을 받아든 엄마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 모습을 본 간호사가 달려와 엄마를 일으켜 세우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대리석은 나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엄마를 뒤따라 나왔고요. 덩그러니 혼자 남은 저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애를 태울 필요가 있었어요. 수밖에 없었고 제가 사건의 전말을 들은 건 일반 병실로 이동한 뒤였어요. 엄마, 설명 좀 해봐.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선생님하고 나는 사이야. 엄마는 선생님의 보여준 사진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커다란 나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은 바로 제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봐왔던 아빠의 사진이었어요. 20대 머물러 있는 아빠의 모습이었죠. 현수야, 아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의사였는데 엄마랑은 봉사 활동을 하다가 만났어. 너를 임신하게 되기 전까지는 엄마도 아빠랑 같이 아프리카에 있었어. 거기서는 아무래도 아이를 낳는 게 힘들 것 같아서 너를 임신한 채 엄마만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아빠는 내가 태어나고 2년 동안 아프리카에 머물면서 의료봉사를 했어. 한동안 한국과 아프리카를 오고 가며 생활을 했는데 거리가 멀고 한국이 너무 비싸서 자주 지는 못해. 한국에 있을 때만큼은 한순간도 널 손에서 놓은 적이 없을 정도였어.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날이면 아빠는 너라는 채 한참을 내 얼굴만 바라봤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말이야. 그러다가 내가 4살이 되었을 때 아빠랑 같이 일하던 선교사님이 혼자 한국으로 돌아오셨어. 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빠가 있던 지역에서 부족한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에 휘말려 아빠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말이야. 불에 타서 시신도 수습할 수도 없어. 때에 미안해 현수야. 엄마가 거짓말을 해서 엄만 내게 아빠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 꾸 솔직히 너한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 정말 미안해, 현수야. 솔직히 크게 놀라진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빠의 죽음을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엄마를 통해 사실을 전해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나는 그때 7살이었어요. 창과 칼을 들고 사람들이 쫓아올 때 나는 숨어 있었어요. 미스터 믿음 선생님이 나를 구해주셨고 날 숨겨주고 자기가 난다고 나갔어요. 그런데 곧 폭발 소리가 들렸고 내가 나가서 보니 이미 선생님은 사라졌어요. 나를 살리다가 민우 선생님이 죽었어요. 나 때문이에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어깨를 떨며 오열을 했어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내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그렇게 멋진 사람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손을 잡고 말해주었죠. 선생님 탓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목수의 인생을 산 거고 우리 아빠는 아빠 목수의 인생을 산 거래요. 혜월이 아빠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러자 선생님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라고요. 그 순간 저는 어쩌면 이 남자는 아빠가 제게 보낸 편지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딸에게 안부를 전하는 심정으로 보낸 사람이라고요. 그제야 그동안 가슴을 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울먹이던 선생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민우 선생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과 헌신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민우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은 나와 내 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단체와 연결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가족을 만나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안 계시지만 대신 고맙다고 인사하려고요. 그래서 이름을 외우고 있었어요. 연수 현숙, 매일같이 외웠어요. 기적처럼 이렇게만 났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민우 선생님이 도와주었다고 생각해요. 현숙, 연수, 고마워요. 아주 많이 고마워요. 낯선 의사 선생님 덕분에 엄마, 저는 늘 가슴에 담고 있던 아빠를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 뒤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할아버지, 할머니도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손녀딸에게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 아빠 얘기를 모르셨죠. 선생님은 상세한 하나까지 자세히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덕분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울기도 많이 오셨고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시는 두 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그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으면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아빠의 사진들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짐작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의사 선생님은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어요. 저는 제 남편은 하늘에서 아빠가 저를 위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보듬고 아끼며 평생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아빠를 만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기적과 같은 좋은 일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